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연휴가 시작된 지도 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연휴가 끝나지 않았네요. 정말 이번 추석 연휴는 아주 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흑표 전차의 수출 현황 세 번째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원래 저는 이걸 두 편까지만 준비를 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흑표 EX나 흑표 PL 같은 전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나라 전차의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드디어 우리나라의 4세대 전차인 K3 전차의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독일에서도 신형 130mm 전차의 개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두 전차를 특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많고 많은 비교 대상 중에서 독일의 신형 전차와 우리의 K3 전차를 비교하려 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이건 정말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선 서방권 국가 중에서 우리와 전차 기술이 비견될 수 있는 나라와 회사는 독일의 KMW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나라의 전차 제조 회사들이 우리의 현대로템과 경쟁이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이미 나옵니다. 지금 당장 현존하는 서방 전차 개발 회사 중에서 대표적인 회사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메르카바 전차를 개발한 이스라엘의 MANTAK사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인 르클레르 전차를 개발한 프랑스의 넥스터. 그리고 당연히 미국의 GD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독일에는 라인메탈사와 KMW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회사들 말고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현대로템과 비교될 수 있는 회사는 서방권 국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경계하는 회사가 독일의 KMW인데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이스라엘의 MANTAK는 그 유명한 메르카바 전차를 개발했는데요. 문제는 메르카바 전차는 결코 훌륭한 전차가 아닙니다. 솔직히 이스라엘은 너무 기술력이 낙후되어서 우리 현대로템의 경쟁 상대가 처음부터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대단한 메르카바 전차를 개발한 회사가 우리 현대로템과 경쟁도 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본적으로 메르카바 전차는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환경 때문에 일반적인 전차와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들 하는데요. 솔직히 그런 면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기술력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독특하게 만들어진 전차이기도 합니다. 메르카바 전차는 현가장치로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고 이스라엘이 현가장치로 코일 스프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심지어는 현가장치마저도 방어력 향상에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이스라엘의 현가장치 기술이 없어서 코일 스프링을 사용한 것일 뿐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많이 떨어지는 분야가 전차의 구동계입니다. 결론은 저는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의 사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나라 규모는 상당히 작고 그래서 산업 기반, 특히 자동차 산업 기반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은 성능이 뛰어난 구동계를 만들 기술력이 없고 그래서 메르카바 전차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소한 현존하는 3세대 전차 중에서 구동장치의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전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MANTAK는 결코 우리 현대로템의 경쟁 상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계 최초의 3.5세대 전차를 만든 프랑스의 넥스터는 어떨까요? 이 회사는 지금 독일의 KMW와 합작으로 유럽의 4세대 전차인 MGCS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MGCS는 폭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원래 독일은 프랑스와 6세대 전투기인 FCAS를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최근에 독일이 FCAS 사업에서 빠진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독일을 자신들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참여시키려 한다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4세대 전차 개발 사업인 MGCS와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FCAS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FCAS는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서 개발하는 대신에 4세대 전차 개발 사업인 MGCS는 독일이 중심이 되어서 개발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독일이 FCAS 사업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MGCS도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미 MGCS는 사업에 균열이 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독일 정부에서 130mm 전차포를 탑재한 신형 전차 개발 사업인 브리켈레중이라는 새로운 전차 개발 사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전차가 레오파르트2 전차와 MGCS를 잇는 징검다리 같은 전차라고 주장을 하지만 문제는 독일 정부에서 이 전차에 130mm 전차포를 탑재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MGCS를 끝장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게 MGCS를 끝장내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MGCS는 주포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MGCS의 주포는 독일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130mm 주포와 그리고 프랑스 넥스터사가 개발한 140mm 주포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독일이 브리켈레중 전차의 130mm를 선정해버렸다는 건 프랑스 넥스터의 140mm 주포는 MGCS의 주포로 선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MGCS가 140mm를 선정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럼 독일은 브르켈레 중에서는 130mm를, 그리고 MGCS에서는 140mm를 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걸 독일이 허용할 리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독일 KMW와 프랑스 넥스터사의 지분 비율에 따르면 MGCS의 주포는 무조건 프랑스 넥스터의 140mm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포를 넥스터가 개발한 걸 선택하지 못하면 두 회사의 지분 비율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넥스터의 지분을 채우기 위해서 주포를 140mm로 하지 않는다면 KMW는 주포에 상응하는 지분만큼을 다른 부분에서 넥스터에게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지분 비율 때문에 MGCS는 무조건 프랑스 넥스터사가 주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에 독일 정부는 브르켄레 중에 라인메탈에 130mm를 탑재한다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MGCS는 조만간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GD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GD를 중심으로 M1E3라는 새로운 전차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다 좋은데 이번에도 미국에서 뻘짓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론은 미국은 M1E3에 120mm 전차포를 그대로 쓰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120mm도 충분한 관통력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거야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는 미국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부 전차포에 구경을 키운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만 여전히 120mm를 고집해서 이미 M1E3는 4세대 전차의 표준에서 벗어나 버린 상태입니다. 과거 미국이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처음 개발했을 때도 미국은 여전히 M1 전차에 105mm 전차포를 고집했고 그리고 M1 전차에는 전차장용 독립 조준경도 없어서 3세대 전차의 표준이 되지 못하고 3세대 전차의 표준 자리를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에 내어준 것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독일의 라인메탈사는 어떨까요? 라인메탈사는 이탈리아와 손을 잡고 KF51 펜서 전차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 전차가 우리 K3 전차의 경쟁자가 되는 게 아닐까요? 미안하지만 라인메탈사는 전차 개발 회사 중에서는 정말 듣보잡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라인메탈사가 기존에 어떤 전차를 개발했는지 말이죠. 바로 KF51 펜서가 라인메탈사가 처음 만들어 본 전차입니다. 그래서 라인메탈사는 전차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생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라인메탈사의 기술력이 있는데 하실 분이 있는데요. 문제는 라인메탈사의 기갑 차량 기술력이 생각보다 높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인메탈사의 대표적인 기갑 차량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호주에서 우리 레드백 장갑차와 경쟁을 했던 링스 장갑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화 직원들이 호주에서 라인메탈사의 링스와 경쟁했을 때의 일화인데요. 우리 직원들은 기갑 왕국인 독일 회사와 경쟁을 한다고 해서 아주 많이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경쟁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독일의 기갑 차량은 별로 대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라인메탈사의 링스는 기동 중에 자주 고장이 나서 견인되거나 실려가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직원들의 기갑 왕국 독일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링스는 독일의 기갑 장비 전문 회사인 KMW에서 만든 기갑 차량이 아니라 바로 라인메탈사에서 만든 기갑 차량이고 실질적으로 라인메탈사는 기존에는 기갑 차량을 거의 개발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레드백 장갑차는 기갑 왕국 독일의 장갑차와 경쟁을 했다기보다는 기갑 차량 분야에는 새롭게 진출하는 신생회사와 경쟁을 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메탈사의 KF51은 우리에게 큰 경쟁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브르켄레중이라는 건 특정 전차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브르켄레중은 독일의 새로운 전차 개발 사업이고 결론은 독일 정부에서는 MGCS가 개발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전차로 현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2 전차의 차대를 기반으로 130mm 포탑을 올린 신규 전차를 개발하겠다는 게 브르켈레중 사업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사업의 후보에는 라인메탈사의 KF51 펜서와 그리고 독일 KMW사와 프랑스 넥스터사가 MGCS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합작법인인 KNDS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레오파르트2 ARC3.0이라는 전차가 후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라인메탈사의 KF51 펜서가 선정될 가능성은 10%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KMW사에 비해서 라인메탈사의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도 그러하지만요. 문제는 라인메탈사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전차의 생산 라인을 다시 구축을 해야 하는 등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독일 정부에서 이 신형 전차를 기존 레오파르트2 전차의 차대를 기반으로 개발하려는 이유가 기존 레오파르트2 전차의 생산 라인이나 운용유지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인데
만일 라인메탈사의 KF51 펜서를 선정하게 되면 당장 KMW사의 전차 생산 라인을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전차 생산 라인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이 10%지. 그건 어디까지나 예의상 그리 말한 것이고 펜서가 선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럼 독일은 이 전차를 왜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MGCS라는 4세대 전차를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독일과 프랑스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MGCS는 2035년부터 생산에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잘해야 2040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독일에서는 레오파르트2 A8이라는 새로운 개량형 전차를 개발했지만 이 전차는 레오파르트2 전차의 한계까지 개량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레오파르트2 전차는 더 이상의 개량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독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차가 레오파르트2 A6이고 이 전차들의 교체 시기가 2030년이면 도래한다는 점입니다. 여기다가 독일은 전차의 보유량을 대폭 늘린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2030년대에 전차 수요가 밀리고 있는데 여전히 레오파르트2를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MGCS가 개발되는 2040년까지 과도기적으로 생산할 신규 전차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독일 내에서도 이미 슬슬 MGCS의 실패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MGCS가 실패했을 때의 대안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전차는 2030년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2030년대에는 생산에 들어갈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럼 이 전차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도 아직 이 전차를 개발할 사업자도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한 성능은 저도 모르고요. 다만 확실한 건 독일 정부에서 이 전차에 130mm 주포를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독일 정부에서 일이 나오는 건 MGCS에서도 라인메탈사의 130mm를 선정하지 않으면 MGCS를 파기할 거라는 경고와도 같은 건데요. 문제는 그런 프랑스 쪽 생산 지분이 너무 많이 줄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독일 정부에서 프랑스 정부에게 프랑스의 정당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독일이 프랑스의 지분을 지켜주려면 전차포를 독일 라인메탈사의 130mm로 선정을 하는 대신에 구동 시스템 등 핵심 구성품을 프랑스에 넘겨야 하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건 독일 정부가 프랑스에게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던가 MGCS를 파기하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미래의 4세대 전차의 주포는 사실상 130mm로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독일 정부가 차기 전차에 130mm로 확정을 했고 독일 라인메탈사가 이탈리아와 합작으로 KF51 펜서를 기반으로 만드는 전차도 130mm 그리고 우리 현대위아에서도 이미 같은 규격의 130mm 전차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방의 4세대 전차의 주포는 130mm로 확정입니다. 지금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개발 중인 M1E3 전차만이 120mm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인포탑의 승무원은 전부 차체에 탑승을 하고 재미있는 점은 기존의 라인메탈사에서 KF51 펜서를 공개할 때 자동장전 장치에 걸리는 탄약이 10발밖에 안 되어서 탄약이 너무 작다고 비판받았는데요. 라인메탈사에서는 15발이 탑재되는 새로운 자동장전 장치를 선보였고 이걸 2개를 달아서 30발을 탑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전차에 탑재되는 탄약은 이 30발이 끝일 것입니다. 우선 차체에는 승무원 3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체에는 더 이상 예비탄을 탑재할 공간도 없고요. 그리고 예비탄이 있다고 해도 130mm 탄은 너무 무거워서 야전에서 재장전을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자동장전 장치에 걸리는 30발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력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레오파르트2의 변속기를 개발했던 독일 링크사에서 하이브리드 변속기를 개발했고 이게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차는 이미 기존부터 많이 알려진 대로 전차의 차체에 승무원 3명이 탑승을 하고 포탑은 무인포탑 그리고 동력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주포는 130mm를 탑재한 형태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차는 2030년까지 개발되어서 2030년대에는 양산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럼 여기에 경쟁을 하게 되는 우리 K3 전차는 어떨까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K3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의 자료에서는 차세대 전차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K3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도 좀 더 익숙할 테니까요. 전에 제가 거의 시리즈로 여러 편의 영상을 통해서 K3 전차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제가 근거로 삼은 게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용 저소음 동력장치 및 대구경 무장 설계 기술이라는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6년까지 개발을 하게 되고요. 현대위아에서 130mm 전차포를, 그리고 풍산에서 130mm 전차용 철갑탄을, 현대로템에서 캡슐형 승무원실과 수소연료 동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삼양컴텍에서 차세대 복합 장갑에 필요한 세라믹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술을 그대로 실제 전차에 적용하는 게 차세대 전차 시제 차량 개발 사업인데요. 우리나라는 대략 500억 원을 들여서 올해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바로 K3 전차의 시제 전차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제 전차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용 저소음 동력 장치 및 대구경 무장 설계 기술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사용해서 전차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딱 한 가지 기술만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바뀌냐면 현대로템에서 수소동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만 동력 시스템만은 실제 수소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우리는 새로운 전차를 위해서 1500마력급 전차용 하이브리드 동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새로운 동력 시스템은 디젤 엔진이 1200마력이고 전동 모터가 300마력의 힘을 발휘해서 도합 최대 15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의 차세대 전차도 승무원을 전부 캡슐형 좌석에 탑승시켜서 전차의 차체의 앞쪽에 배치를 하고, 포탑은 완전 무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130mm 포도 독일 라인메탈사의 130mm 포와 완전히 똑같은 약실 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실상 차세대 전차의 주포는 130mm로 확정이고 약실 규격도 확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전차 중에서 130mm를 사용하지 않는 건 미국의 M1E3 뿐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 현대위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130mm 전차포는 독일 라인메탈사와 약실 규격은 같지만 포의 구조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포와 라인메탈사의 포가 다른 점은 라인메탈사의 130mm는 포의 주택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연식 주택기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연식 주택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거리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주택거리는 대포가 발사될 때 반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포가 뒤로 밀려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연식 주택이란 포가 발사되는 것과 동시에 포의 주퇴장치를 의도적으로 앞으로 밀어서 포가 발사된 다음에 포신이 밀리는 주퇴거리를 줄이는 방식의 주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인메탈사의 130mm 포는 주퇴거리를 기존 120mm 전차포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식 주퇴기를 사용하지만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포 제조 기술이 독일의 라인메탈사보다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한 구조의 연식 주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라인메탈사의 130mm 포와 비슷한 정도의 주퇴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 자체는 우리의 130mm 전차포가 독일 라인메탈사의 130mm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식 주택기 같은 복잡한 구조의 신기술을 사용하면 당연히 포가 고장날 확률이 더 늘어나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도 라인메탈사와 똑같은 성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포가 고장날 확률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차포는 우리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포탄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풍산에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130mm 포에 들어가는 날개 안정철갑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포탄은 독일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130mm 포탄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우선 우리 풍산이 개발하는 130mm 포탄은 기존의 흑표 전차에 사용하는 120mm 전차 포탄인 K279탄을 그대로 스케일 업한 것 같은 포탄으로, 그래서 이 포탄도 우리의 전매 특허인 셀프 샤프닝 기술이 들어가고 탄을 감싸고 있는 이탈피도 복합재가 아닌 기존처럼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120mm와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라인메탈사의 130mm보다는 관통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라인메탈사의 130mm는 관통력이 1000mm가 넘는데 우리의 포탄은 아직은 관통력이 1000mm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포탄 기술에서는 우리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차세대 전차는 130mm 전차포에, 그리고 무인포탑, 캡슐형 승무원실과 하이브리드 동력 등 독일의 브르켄레중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전차의 등장 시기가 문제인데요. 독일은 브르켄레중을 2030년까지 개발을 해서 2030년대 초반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명 K3 전차의 시제 전차는 2029년에 등장하지만 우리 육군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의 K3 전차는 2035년경부터 본개발을 시작해서 2040년경까지 완성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흑표 전차 4차 양산을 2028년에 완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근 10년이 넘는 동안 아예 신규 전차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이 되면 130mm 포 전차 시장을 독일에게 전부 내어주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해도 2030년대 중반까지는 130mm 전차포를 가진 전차를 선보여야 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흑표 전차를 개량해서 130mm를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요.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흑표에 130mm를 올리기 위해서는 포탑은 아예 새로 개발해야 하고, 무인 포탑을 개발하고, 그리고 차체도 새로 손봐서 승무원을 차체로 다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을 포탑에 남겨두면 포탑에 탑재할 수 있는 포탄의 숫자가 너무 줄어듭니다. 실제로 독일 라인메탈사는 KF-51 팬서를 처음 선보였을 때는 포탑에 승무원을 2명을 남겨두었고, 그로 인해서 팬서에 탑재 가능한 130mm 포탄이 10발밖에 안 되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인메탈도 나중에 개량된 팬서에서는 승무원을 전부 차체로 옮기고, 자동장전 장치도 새로 개발해서 각각 15발씩 장착 가능한 2개의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30mm 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포탑을 무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포탑을 완전히 새로 개발하고 차체도 개량해서 승무원을 전부 차체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바에는 그냥 신규 전차를 개발해서 생산하는 게 더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일의 브르켄네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전차의 개발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데요. 솔직히 우리 육군이 마음만 먹는다면 시제전차가 2029년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본개발을 하면 2034년 정도에는 실전형 K3 전차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군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나 일이 되면 앞으로의 전차 시장은 전부 독일에게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제안을 좀 하자면요. 바로 폴란드와의 차세대 전차 공동 개발입니다. 폴란드는 기존부터 우리와 차세대 전차도 같이 개발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폴란드는 우리보다 새로운 전차가 더 빨리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육군도 어느 정도의 개발비를 충당해서 폴란드와 K3 전차를 공동 개발하고 전차의 개발을 앞당기고, 그 대신 당장 대량의 K3 전차가 필요 없다면 우리는 우선 한 200대 정도만 선행 생산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K3 전차의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우리는 4세대 전차를 개발할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4세대 전차를 수입해 가겠다는, 아니 정확히는 우리와 공동 개발하겠다는 폴란드 같은 수요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육군은 자신들의 수요만을 볼 게 아니라 우리 전차의 수출도 고려해서 K3 전차의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차세대 전차인 K3 전차의 양산형은 2034년경이면 나오게 되어서 독일의 브르켄네중과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진짜 각 나라들이 130mm 전차의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도 이 경쟁에서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의 K3 전차가 독일의 브르켄네중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